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세청 인력을 불체자 단속 업무에 동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직원들이 뉴욕시 불법 체류자 지원금 5,900만 달러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해고 처리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에 대해 기소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LA 출신의 30대 한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신발 판매와 관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논란이 벌어지며 소송을 당한 가운데 유튜버 측 법률 대리인이 소송과 관련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2025 김웅영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뉴욕에선 처음으로 지난 일요일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 최근 들어서도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계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계란 도둑까지 등장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승객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위협하고 일부 승객에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으며 항공기가 뉴요크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선을 확대한 데 따라 글로벌 무역 위기로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국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세청 인력을 불체자 단속 업무에 동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연일 검거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단속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에도 협조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토안보부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국세청 요원들이 이민 세관 단속국의 이민 단속 활동을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요청한 서한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서명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 단속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국세청 요원들이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에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자금 세탁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세청 외에도 법무부 소속 법집행기관과 텍사스 주 방위군 그리고 텍사스 법무장관실의 법집행 공무원들에게도 불법 이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노 장관은 또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토안보부는 최근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들이 이민자 단속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고용을 조장하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인신매매 조직조사, 자산압류, 체포, 구금, 추방 등의 업무를 지원할 국세청 인력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로 세금 징수 및 세금 관련 법률 집행을 담당하지만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팀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부패 수사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직원들이 뉴욕시 불법 체류자 지원금 5,900만 달러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해고 처리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뉴욕시 불법 체류자가 거주할 호텔 비용 지원을 위해 재난금 지급을 승인한 직원들을 즉시 해고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가 연방재난관리청 직원 4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시의 불법 체류자 수용 및 지원을 위해 5,900만 달러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고된 직원에는 최고 재무 책임자 프로그램 분석가 2명, 보조금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노 장관의 지도 아래 국민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효율부의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난구호 자금이 불법 체류자를 위한 고급 호텔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비판하며 자금 회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뉴욕시청 관계자들은 아직 연방지원금 지급 중단이나 자금 회수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FEMA의 지원금 5,900만 달러 중 1,900만 달러만 망명 신청자 호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라플리는 현재 방식의 연방재난관리청은 폐지해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법무부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애덤 뉴욕시장에 대해 기소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영사관 건립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해 법무부가 기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0일 트럼프 행정부 위기 연방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애덤스 시장이 작년 9월 뇌물수수, 사기, 불법 선거자금 수령 등 5가지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애덤스 뉴욕시장이 브루클린 보로장을 역임하며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자였던 2021년 튀르키예 총영사관 신축 빌딩에 대해 사용 허가를 내주라며 소방국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애덤스 시장이 2014년부터 외국 사업가 및 정부로부터 선거자금 및 항공권과 호텔 호화 여행 등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애덤스 시장은 4월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법무부가 해당 검찰을 상대로 해당 기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서한에는 애덤스 시장의 기소를 취소하는 이유에 대해 애덤스 시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인해 정치적인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기소는 애덤스 시장이 뉴욕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무부가 연방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취소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 플로리다에 위치한 트럼프의 마라라고 개인 리조트를 직접 찾아 트럼프를 만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뉴욕주 상원의원 젤너 마이리는 미국에서 정의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다니엘 사순 연방검사는 법무부의 서한에 대해 애덤스 시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된 것이 아니며 그가 실제로 저지른 부정부패, 금품 수수 등 범죄로 인해 기소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1년 이상 진행된 정확한 수사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LA 출신의 30대 한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신발 판매와 관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논란이 벌어지며 소송을 당한 가운데 유튜버의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이 소송과 관련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한인 유튜버 최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신발 제조업체 사장 양모 씨는 최 씨가 공장을 옮겨 다니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 자금과 대출을 통해 회사를 부도낸 뒤 브랜드를 지인 명의로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 씨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공장에서 미지급금을 쌓았으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언론은 양 씨가 판결문을 통해 피고 측에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었지만 유튜버의 피고 측 법률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양 씨가 최초 청구한 금액은 5억 원이 아닌 2억 원 중반대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양 씨는 공장 대금뿐만 아니라 최 씨가 정부 지원금과 은행 대출, 카드 론 등을 활용해 약 2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후 부도를 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들은 자재비, 인건비 등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부도 위기에 처했고 결국 문을 닫은 곳도 생겨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거래 마지막 기간에 오히려 지급받은 물품보다 돈을 더 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역시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 씨가 항소해 2심을 진행했지만 재판부가 더 이상의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해 양 씨는 5천만 원 외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피고 측의 신발 브랜드가 무신사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최 씨는 현재 모든 영상 등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25 김운영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뉴욕에선 처음으로 지난 일요일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나사렛 대표팀이 프리스타일 품새를 멋지게 선보이며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 김운영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지난 일요일 퀸즈 플러싱의 퀸즈 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등 전국 각지에서 6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국 나사렛 대표팀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는데 태권도를 통한 한국과의 교류도 한층 두터워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선 시합뿐만 아니라 여러 시범단의 퍼포먼스 공연도 펼쳐져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아침 8시 최재춘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개회식에는 김정진 김운용 스포츠위원회 뉴욕 지부장, 김영민 뉴욕 지부 사무총장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최재춘 위원장은 개막식에서 김운용 국제오픈 태권도 대회는 고 김운용 총재의 정신을 기리며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진 뉴욕 지부장은 뉴욕에서 처음 열린 김운용컵 태권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김운용컵 대회가 3년 안에 국제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000여 명 이상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2년, 3년 지나지 않으면 이 미국의 내셔널 못지않은 그런 큰 시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고요. 꼭 만들 겁니다. 김영민 뉴욕 지부 사무총장은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져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대회를 통해 김운용 총재님의 뜻을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팀은 팀블랙K로 오는 7월 한국에서 열리는 김운용컵 태권도 대회 개막식에서 미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교통 혼잡세 시행 이후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자 메시지 사기는 교통 혼잡료뿐만 아니라 이지패스 청구도 언급되는데 당국은 이 같은 청구는 절대로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교통 혼잡료에 관련된 MSM 문자 메시지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기 메시지 중 일부는 교통 혼잡료를 언급하기도 또 일부는 이지패스를 언급하기도 한다며 이는 공식적인 징수 방법이 아니라며 주민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많은 뉴요커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에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교통 혼잡료를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사기 문자 메시지에는 대체로 미납 통행료가 있으니 연체료를 피하려면 즉시 지불해야 한다거나 요금이 부과됐으니 정해진 날짜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클릭 가능한 링크가 포함되고 이를 클릭하면 청구서를 다운받게 됩니다. MTA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이지패스는 교통 혼잡료는 절대 문자로 청구되지 않는다며 이지패스 소지자의 경우 패스를 통해 자동 청구되고 없는 경우 우편으로 알림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패스 통행료 관련 안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사기 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류 독감이 최근 들어서도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계란 공급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계란 도둑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일부 식당은 계란이 들어간 음식을 주문하면 추가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계란 부족 사태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22년 이후 1억 5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이에 따라 계란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계란값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계란을 노린 절도범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한인 운영 식당에는 도둑이 들어 540개의 계란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흰색 밴을 타고 온 남성 2명이 냉장고를 부수고 침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달 초 펜실베니아의 피트앤제리 유기농 계란 농장에서는 약 4만 달러 상당의 계란 10만 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계란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는 지난 6일부터 전국 모든 매장에서 고객 1인당 하루 한 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스코 역시 24개 또는 44개의 달걀 한 판을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와플하우스는 지난 3일부터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계란 품귀를 이유로 계란이 들어간 메뉴에 50센트를 더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암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아이위트니스 뉴스에 공유된 영상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신선한 계란을 사기 위해 농장 앞에 길게 줄지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대기한 후에야 계란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오전 11시쯤 모든 계란이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태가 현재까지는 닭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산란계와 육계의 사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계란 공급 부족으로 계란 가격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만 14% 상승했으며 농무부는 올해 계란 가격이 추가로 20%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승객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위협하고 일부 승객에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으며 항공기가 누아크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 비행기 승객이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위협을 가했고 다른 승객에게도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파사이 카운티의 27세 루이스 A. 바케로는 일요일 마이애미에서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여러 승객을 위협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연방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후 술을 제공하지 않는 승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며 조심하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은 비행기가 뉴요크에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자 바케로는 조종실 문을 두드리며 조종사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승무원이 개입하자 바케로는 주먹으로 턱을 칠 거라고 소리쳤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그는 또 비행기 기장을 봐야 한다며 소리쳤다고 전해집니다. 바케로는 조종사와 불과 몇 인치 차이로 폭력적인 위협을 계속하며 경찰이 도착해 그를 비행기에서 호송할 때까지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요크 연방법원에서 승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FBI 뉴요크 지부의 테렌스 G. 레일리 특수요원은 최근 기내에서 발생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긴장과 두려움을 주고 있다며 끔찍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선을 확대한 데 따라 글로벌 무역 위기로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국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들어 금값은 최고치를 연이어 기록했으며 올 금가 상승률은 11%에 달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금 현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어제 장중 온스당 2,911달러 30센트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앞둔 지난해 27% 급등한 금 가격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상승률은 11%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틀 사이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체로 인플레이션과 무역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돼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로스 노먼은 현재 금값은 3,000달러 수준을 매우 명확하게 목표로 삼고 있고 시장은 매우 강하다며 언제 그 수준에 도달할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경제 성장과 세계 경제 성장, 주식 시장에 미치는 관세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해지 수단으로 금괴가 매입되고 있다며 금값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초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무역 전쟁 국면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면서 금값이 내년에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구글 지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멕시코만을 아메리칸만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구글 지도는 사용자의 국가 위치에 따라 지도에 표기되는 이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라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 지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했습니다. 구글은 이전에도 정부 공식 자료에서 업데이트된 후 이름 변경을 반영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구글 지도 앱에서 보이는 이름은 사용자의 국가 위치에 기반한다며 미국 내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메리카만을, 멕시코에서는 멕시코만을 보게 될 것이며 다른 국가의 사용자들은 두 이름을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알래스카의 디날리가 아닌 맥킬리 산으로도 다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디날리는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 집단인 코유콘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변경한 것입니다. 코유콘은 1975년부터 이 산의 이름을 디날리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풍부한 역사 속에서 비전과 애국심을 가진 미국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항공청도 월요일 성명을 통해 데이터와 항공지도를 업데이트하여 멕시코만에서 아메리카만으로, 디날리에서 맥킨리 산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도 지난 몇 주간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 해역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GDP와 인구, 군사력 등을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순위를 정해 공개했습니다. 1위는 미국으로 GDP 규모가 30조 3,400억 달러에 달했고 인구도 3억 4,5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기술, 외교, 문화적 영향력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이어서 중국이 2위로 GDP가 19조 5,300억 달러로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계속 성장함에 따라 세계 무역, 안보, 국제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위는 러시아, 4위는 영국, 5위는 독일, 그리고 한국이 6위에 오르며 강력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GDP가 1조 9,500억 달러에 달하고 인구는 5,171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여러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 세계 강국 대열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에 올랐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실종된 소형 여객기가 발견됐습니다. 해양경비대는 해안에서 2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기체 잔해를 발견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곳에 사고 기체 잔해가 부서져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 측은 내부에서 탑승자 3명이 발견됐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다며 나머지 탑승자 7명 역시 항공기 내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항공기 상태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링에어 소속 사고 여객기는 지난 6일 알래스카 어넬레 클래스를 출발해 놈으로 향하다 이륙 38분 뒤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있는 노턴 사운드만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개인소득세 데이터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 시작 5일째인 지난달 31일 기준 평균 환급액은 1,92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95달러에서 38.2%나 증가했습니다. 환급 건수도 전년에 261만 6천 건에 비해 23.5% 늘어난 323만 1,000건이었습니다. 다만 총 접수 건수는 1,317만 7천 건으로 14% 감소했으며 처리된 세금 보고 건수도 1,171만 7천 건으로 15.8% 줄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세금 보고 건수는 올해 1,283만 1,000건으로 13.9% 감소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종이 빨대 조달 및 사용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는 종이 빨대 구매를 중단하고 청사 내에서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 차원에서 종이 빨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45일 안에 개발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비이성적이라며 과학보다 상징성을 우선시하는 워크 활동가들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종이 빨대에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사용된다며 영원한 화학 물질로 알려진 PFAS가 검출된다는 연구도 제시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